수변전 설비에 의해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큰 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변전 설비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단선 결선도를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단선 결선도는 전기 설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이 단선 결선도에서 대부분의 시스템을 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선 결선도에서 의미하는 기호들, 심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갈 것이고, 먼저 제 상위 단부터 좀 설명을 하면, 이 부분은 케이블 인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부 사항은 뒤에서 좀 설명을 할 것이고, 이 단선 결선도에서 얘기하는 인입 방식은 2회선이 인입을 하는데, 이 2회선이 상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케이블만 예비회선 형태로 들어오는 형태로 단선 결선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케이블이 인입이 되면 개폐기라든가 MOF라든가 차단기라든가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특고압 설비가 구성이 되는데, 각각은 판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입하는 판넬을 우리가 특고압반, 인커밍 판넬이라고 하는데, 이 인커밍 판넬 같은 경우에는 개폐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폐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개폐기 일단에 MOF라는 것이 있고 또 차단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MOF는 당연히 전기 요금을 정산하기 위한 것이고, 차단기가 있고 개폐기가 있는데, 개폐기 같은 경우에는 부하 전류를 개폐하기 위한 것이고,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고장 전류, 단락 전류 같은 것들을 개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물론 이 인입단을 차단기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가격적으로 당연히 상승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인입구에는 개폐기, 즉 우리가 LBS라는 개폐기를 설치를 하고, 이 LBS는 부하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대표적인 개폐기는 단록이라고 하는 디스커넥팅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단록이 같은 경우에는 무부하 상태에서만 개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단기로 구성을 할 수도 있지만 차단기로 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개폐기 기능을 가지는 것들을 설치를 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인입구에 개폐기를 설치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 차단기가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이 개폐기가 없다라고 하면 한전 계통에 있는 차단기를 오프시켜야 될 것이고, 이 한전 계통의 차단기를 오프를 시키면 당연히 이런 중간에 있는 수용가들도 같이 정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입구에는 이렇게 개폐기를 하나 거쳐서 들어와야 되고, 이러한 전력 시설물 하나하나들이 각각 판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선 결선도에는 HV1이라든가 HV2라든가 각각 물리적인 판넬별로 이렇게 점선 구획이 되어 있고, 판넬명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판넬을 구분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개폐기를 하나의 인커밍 판넬을 하나의 판넬로 구성을 하고, 또 MOF를 하나의 판넬로 구성을 하고, 차단기 반을 하나의 판넬로 구성하고,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근에는 수배전 반의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인커밍 반을 개폐기와 MOF를 하나에 묶어서 인커밍 판넬로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각 제조사마다 표준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각 제조사 카탈로그를 참조를 하면 되는데, 수변전 설비와 또 단선 결선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수배전반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섹션 다음 섹션이 바로 수배전반 섹션이 될 것이고, 그 내용을 참조를 하면 이 실제로 판넬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물리적인 형태는 어떻게 가지는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고, 첫 번째가 LBS
부하계폐기가 설치가 되고 뒤에 파워 퓨즈가 설치가 되는데 이 파워 퓨즈는 차단기에 대한 후비보호 역할을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단락 전류 같은 것들을 차단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 차단기가 그런 것들을 차단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퓨즈가 떨어짐으로써 후비보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물론 이 퓨즈가 동작을 하지 않게 되면 또 한전에 있는 한전 차단기가 동작을 하게 되면 배전솔로 전체가 정전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비 보호 개념으로 퓨즈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뒷단에는 MOF라는 한전과의 요금을 정산하기 위한 판넬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사이에는 개폐기와 한류 퓨즈 사이에는 보통 우리가 피렉이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피렉이라는 것은 내서지라든가 외부에서 서지가 들어왔을 때 평상시에는 피레기를 심볼로 그리면 이런 형태인데 평상시에는 절연 상태를 유지하다가 높은 서지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도통이 돼서 서지 전압을 대지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피레기인데 어쨌든 피레기 항상 인입구에는 피레기가 같이 설치되는 경우가 보통이고 그 다음은 특고압반 피더가 되겠습니다. 특고압반 피더가 되는데 이것은 229 계통에서는 우리가 진공 차단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진공 차단기는 당연히 보호 개전기와 연동을 해야 될 것이고 이 보호 개전기라는 것은 보호 개전 요소들이 디지털화돼서 설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래에는 아날로그 개전기를 사용을 했고 아날로그 개전기는 예를 들어서 과전류 개전기라든가 지락보호 개전기라든가 각 보호 개전 요소별로 각각 물리적인 별도의 보호 개전기를 설치를 했지만 최근에는 다 이런 디지털 보호 개전기를 사용을 하고 디지털 보호 개전기를 하나 적용을 하면 이런 각각의 보호 계정 요소들은 이 디지털 보호기에서 세팅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호 계정기를 설치를 한다라고 일을 하면 되고 투투나인 계통에서는 다 진공 차단기를 사용을 합니다. 진공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개폐할 때 서지가 발생을 하고 변압기는 몰드티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물론 유입 변압기도 투투나인 계통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이 다 몰드티아를 사용을 합니다. 몰드티아를 차단기에서 발생하는 서지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진공 차단기와 몰드TR 사이에는 우리가 서지 흡수기라고 하는 일종의 피레기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서지 흡수기를 넣어주고 다음은 변압기인데 이 변압기는 우리가 뱅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변압기를 한 대를 설치할 거냐 두 대를 설치할 거냐 아니면 세 대를 설치할 거냐 이 변압기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도 설계적인 측면이라든가 운영 유지 보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통상적으로 우리는 변압기 뱅크는 기본적으로 최소 두 뱅크 정도는 구성을 하고 하나는 조명 전열용으로 구성을 하고 또 하나는 동력용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가 고장 났을 때 이것을 대체하기 위한 예비 TR을 둘 수도 있고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타이 차단기를 둬서 변압기가 고장 났을 때 서로 백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변압기를 용량이 5메가라고 해서 5메가를 한 대를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2메가짜리 세 대를 설치한다거나 또는 2메가, 3메가 이렇게 두 대를 설치한다거나 변압기 대수를 구성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변압기 뱅킹이라고 하고 이 변압기 뱅킹을 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조명 전열을 하나의 뱅크로 둬서 조명이라든가 전열 같은 경우에는 단상부하죠. 단상부하인데다가 특히 조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LED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LED 같은 경우에는 SMPS 전압 제어를 하죠. 그러면 당연히 고저파라든가 노이즈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별도 뱅크로 둬서 이 변압기는 K팩터 변압기, 즉
고저파라든가 이런 것들에 내량이 좋은 변압기로 구성하는 게 통상적이고, 동력 탱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도 전동기가 대부분의 부하입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팬이라든가 펌프 부하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삼상 부하가 되는 거고, 이런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는 훨씬 고주파 함유량이 작고, 또 한 가지는 이 동력 같은 경우에는 비상 부하와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력 부하는 비상 발전기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한전계통이 죽었다거나 했을 경우에 이 비상발전기를 통해서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뒷단은 우리가 배전반이라고 부릅니다. 저압 배전반이라고 부르고, 이 저압 배전반에서 하나의 피더가 가서 분전반 하나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분전반은 또 이렇게 여러 개의 피더로 구성이 되는데, 조명 회로 1번 회로로 가고, 조명 2번 회로로 가고, 또 전열 즉 콘센트 1번 회로로 가고 2번 회로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각각 분전반으로 분기를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고, 이것에 대해서 심볼들을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인입선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선 결선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약호는 먼저 FR이라는 것은 프레임 리털던트를 얘기하는 거죠. 난연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C는 구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N은 중성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심 중성선을 얘기하는 거고, 이 동심 중성선이라는 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지중 케이블은 보면 도체가 있고 절연체가 있고, 이 절연체 외곽에 다시 차폐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차폐층은 알루미늄으로 할 수도 있고 구리로 할 수도 있는데, CN이라는 것은 구리로 되어 있는 중성선을 구성했다라는 의미가 되고, 여기에 왜 중성선이 들어가느냐라고 좀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한전 154 변전소를 보면 YY 결선이고, 여기에 이렇게 변압기 중성선이 접지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접지되어 있는 형태이고, 이렇게 상도체가 있는데, 이 상도체는 이 중앙에 있는 구리도체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나가는 것이고, 삼상사선식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성선이 같이 가게 되는데, 이 중성선은 인입구로 들어오는, 수용가로 들어오는 케이블은 세 가닥만 들어오는 것이죠. 세 가닥만 들어오는데, 우리가 삼상 사선식 같은 경우에는 네 가닥이 되는 것이죠. 네 가닥이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중성선 역할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상 케이블이 들어오면 뒤쪽에서 사진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선이 세 가닥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도체가 각각 A상, B상, C상이 되는 것이고, A, B, C 상에 있는 이 차폐층을 하나로 묶어서 중성선으로 사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호에서 얘기하는 것은, CN이라는 것은 동심 중성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 밖에 있는 CO에서 이 C가 의미하는 것은 이 절연층의 재질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 케이블은 다 XLPE라는 재질을 사용을 하고, 우리가 CV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링크드 된 일종의 PE 재질을 크로스 링크 시켜서 화학적으로 더 우수한 성능의 재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XLPE라는 절연 재질인데, 이 XLPE를 사용하는 것을 C로 앞에서 표현한 것이고, 이 뒤에 있는 O 같은 경우에는 동심 중성선이 있고, 최외곽에 다시 방식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식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방식층의 재질을 얘기하는 것이 마지막 O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O가 V면 PVC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오면 PVC를 저독성 난연 케이블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PVC 같은 경우에는
연소하는 과정에서 유독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저독성 난연 성능을 갖도록 개선한 것이 폴리올레핀 같은 것들을 첨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을 O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FR FRCNCO라는 케이블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난연 성능을 갖췄는데 여기가 폴리올레핀, 즉 저독성이라는 얘기고 절연 물질은 XLP라는 절연 물질을 사용했다라는 것이고 차폐층은 구리를 사용을 했는데 구리를 사용했다. CN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여기에는 뒤에는 W가 붙었는데 이것은 수밀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밀형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분이 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밀층을 둬서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케이블이 되는 거고 이 케이블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거라든가 케이블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은 뒤쪽에서 배전솔로 섹션이라든가 케이블 섹션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단선 결손도를 봤을 때 이런 기호가 있으면 물리적으로 이런 구성을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왜 이런 케이블을 쓰느냐를 좀 살펴보면 케이블이 인입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전 변전소라고 하면 변전소가 이렇게 있고 그라운드 레벨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케이블 PT라는 일종의 전력구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중 케이블로 이렇게 오다가 전력구를 만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종의 건물 내부가 되는 것이죠. 건물 내부가 되면 여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유독가스를 내뿜게 되면 사람이 질식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력구 같은 곳에 사용하는 경우는 프레임 리털던트라든가 단연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저독성 성능을 갖춘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지중 구간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쪽이 그냥 난연 성능을 갖추지 않은 케이블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케이블 용도상 이렇게 전력구로 들어온다거나 건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양의 케이블을 쓴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CH라고 하는 부분이 케이블 헤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케이블 헤드라는 것은 가공선로일 경우에는 이 그림과 같이 종래에는 투투나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날선을 사용을 했습니다. 가공 전선은 ACSR로 표시를 하는데 이것은 알루미늄 코어 스틸 리인포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전선을 사용을 하는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구리처럼 강도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는데 그냥 알루미늄을 이렇게 포설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밑으로 너무 많이 처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는 스틸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외곽은 알루미늄으로 둬서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는 것이 ACSR인데 예전에는 이것을 가공선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날선을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여기에 이렇게 피복선을 사용을 합니다. 피복선을 사용을 하는데 이 피복은 지중선로처럼 이렇게 두꺼운 형태의 피복선이 아니라 얇은 형태, 아주 최소한의 지락사고만, 수목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한 최소한의 지락사고만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케이블을 많이 사용을 하고, 형명으로 표시하면 ACSR OC라는 케이블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공 전선이 들어와서 지중선로와 연결이 되려면 이런 식의 케이블 헤드, 즉 다시 얘기해서 케이블이 단말 처리가 돼야 되고 그 단말 처리된 것을 케이블 헤드라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이것이 반대편으로 가면 수용가로 들어와서 스위치 기어로 들어가겠죠. 스위치 기어로 들어가면 버스 쪽에 연결이 되는데 결국은 버스 쪽에 연결이 되려면 여기가 이렇게 단말 처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볼트로 고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단말 처리다라고 보면 되고 앞에서 단선 결손도에서
케이블이 두 가닥이 인입이 됐는데 하나는 예비선이고 하나만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주 쪽에서도 두 가닥이 포설은 됐지만 하나는 예비선 개념이고 하나가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보면 되고, 앞에서 제가 이 부분을 동심중성선이라고 했는데 이 케이블 동심 중성선을 묶어서 가공선로에 있는 중성선과 같이 연결을 하는 형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주가 있고 이렇게 전주가 있고 여기에 케이블이 이렇게 가면 이 밑에 하단에 또 약간 얇은 선이 이렇게 갑니다. 이 얇은 선이 가는데 이것이 바로 중성선이다라고 보면 되고, 변전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1호사 변전소에서 이렇게 Y 결선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변전소 메시 접지하고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 들어온 이 중성선도 나중에는 결국은 변전소에서 이 메시 접지와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고, 일단은 개폐기부터 그 기호들만, 어쨌든 단성결선도를 이해를 하려면 기호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호들만 좀 간략적으로 좀 살펴보면, 앞부분에 이 개폐기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D라는 것은 볼테지 디텍터가 되겠습니다. 물론 단성결선도 상에서 보면 VT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PT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VT라고 부르는데 볼테지 트랜스포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인에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측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 계측과 상관없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전압이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이 활선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유지보수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통전 중이 되는 거고, VD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접점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VD에서 A 접점이라든가 B 접점 같은 것들을 인출해서 다른 인터록을 건다거나 이런 작업들도 할 수 있고, 어쨌든 통전산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VD가 있고, 뒤에 LBS가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인데 기호는 이렇게 쓰고 여기에 M이 달렸다라는 얘기는 모터에 의해서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원격으로 투개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격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실이 있고 큰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실이 있고 당연히 운영할 수 있는 운영실이 따로 있는데, 이 운영실에는 스카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전력 시스템을 원격에서 제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원격에서 투개방을 하려고 하면 이런 모터라이징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M이 표시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모터라이징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각 기기마다 이렇게 간략한 전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9 계통에서는 24kV로 전격 전압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5.8kV로 전격 전압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전격 전압을 표시를 하고 630A라는 것은 이 개폐기의 전격 전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투투나인 계통에서는 한전 배전솔로가 있으면 그 배전솔로의 최대 용량이 20메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투투나인 계통에서 사용하는 부품의 전격은 630A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20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차단기다라고 하면 보통 카라는 것은 전격 차단 단락 전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락이 발생했을 때 그 사고 전류에 대한 차단 능력이 얼마나 크느냐를 나타내는 것인데, LBS 같은 경우에는 부하 전류에 대한 개폐 능력만 있기 때문에 이 LBS에서 얘기하는 이 20카냐 30카냐 하는 얘기는 LBS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차단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만큼에 대한 큰 전류를 통전을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수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단에는 우리가 LA라는 라이팅 어레스터 P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가공솔로 같은 경우에는 낙뢰에 항상 취약하죠. 그래서 낙뢰가 치게 되면 서지 전압이 그대로 수용가로 들어올 것이고, 그것이 변압기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면 변압기가 소선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입구에는 이렇게 P렉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고, 피리기 전격이라든가 차단기 전격 이런 것들은 별도로 다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피레기를 전격 전압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229 계통에서 229kV라는 것은 상전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전압을 얘기하는 거고, 피레기는 상간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각 상과 대지 간에 피레기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은 상전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레기 전격 전압은 상전압보다는 높게 해서, 당연히 평상시 전압 상태에서 피레기가 도통이 되면 이것은 지락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전압보다는 높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229인데 우리가 22,900V인데 왜 18kg가 되느냐는 당연히 상전압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여기에 여유를 곱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피레기에 대한 상전압은 18kg가 된다라는 거고, 오카라는 것은 최대 내격 전류에 대한 방전 전류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드 디스커넥터 스위치라고 표시된 것은 피레기가 예를 들어서 동작을 하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단로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단로를 시켜줘야, 이 부분을 단로를 안 시켜주면 계속 지락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용가에서 전력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통 단로기, 위드 단로기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뒷단에 있는 것은 퓨즈인데, 퓨즈를 설치하는 목적은 차단기가 실패를 했을 때 후비 보호용으로 설치를 많이 하고, 한류형 퓨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류형, 비한류형 이런 것들은 뒤쪽에서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뒷단에는 MOF가 달려 있습니다. 이 MOF라는 것은 한마디로 미터링을 하기 위한 건데, 수용가에서 전기를 사용을 하면 그 전기를 사용한 만큼 한전에다 요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측하기 위한 거고, MOF라는 것은 결국은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VT와 CT를 조합을 해서 계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전력 사용량은, 유효 전력에 대한 사용량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역률이 되는 것이고, 전압과 전류를 계측해야지만 결국은 전력 사용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MOF라는 것은 결국은 CT와 VT의 조합이다라고 보면 되고, 대신에 이 CT와 VT는 두 가지 용도로 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계측기용과 계전기용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MOF라는 것은 계측을 위한 것이죠. 계측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아야 되는 것이고, 계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평상시에 아주 높은 정밀도로 전압과 전류를 계측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시에 포화가 되지 않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격 같은 것들이 조금 틀리다라고 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MOF도 PT와 CT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고, 다음은 각 차단기 반에 진공 차단기가 있죠. 진공 차단기가 있으면 이 진공 차단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보호 개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이 보호 개전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류가 정상적인 상태다 아니면 과전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입력도 마찬가지로 PT, CT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진공 차단기가 있고 디지털 보호 계전기가 있고, 이 디지털 보호 계전기로 입력이 CT가 들어가고 또 삭제가 됐습니다. 위에서 표현은 안 됐습니다만 이 위쪽에 VT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보호 계전기 쪽으로 이런 입력 사항들이 들어가는데, 그 입력은 당연히 VT와
CT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고 VT와 CT에 대한 전격 사항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전격 사항은 CT 같은 경우에는 CTB 예를 들어서 100에 5다라고 하면 1차 전격 전류가 100이고 2차 전격 전류가 5가 되는 것이고 과전류 정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같이 표현해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사항들은 별도 파트에서 좀 이해를 하면 되고 어쨌든 단선 결선도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표시를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고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V12는 차단 능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교류 전류가 이렇게 있으면 차단기는 이 전류 0점에서 차단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V12는 차단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전류 0점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차단을 합니다. 그러면 차단을 하는 과정에서 개폐 서지가 발생을 하고 그 서지가 뒷단에 있는 몰드 TR의 BI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 몰드 TR이 가지고 있는 절연 능력 이상으로 개폐 서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지 흡수기죠. 그래서 서지 흡수기를 이렇게 설치를 한다라고 보면 되고 다음은 변압기인데 변압기에 대한 결선 방식을 표현을 하고 변압기에 대한 접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표현을 하고 용량 관계 1차 전압, 2차 전압의 크기를 표시를 합니다. 효율도 같이 표시를 하는데 변압기 효율은 표준 소비 효율과 최저 소비 효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 소비 효율이 우리가 고효율 변압기다라고 보면 되고 최저 소비 효율 변압기는 그야말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효율을 최저 얼마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최저 기준만 만족하는 변압기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 이렇게 접지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외환 접지 같은 경우에는 일종 접지를 하고 변압기 중성점 접지 같은 경우에는 이종 접지를 해야 된다라고 도면에서 명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전 기준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KC가 도입되면서 KC가 결국은 IC를 도입을 해서 IC를 도입을 한 것이고 이 IC는 이런 종별 접지 개념이 아니라 통합 접지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식으로 도면에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더 이상 새로 도입된 KEC와는 맞지 않는 개념이다 라고 보면 되고 어쨌든 접지라든가 결선은 또 세부적으로 변압기 파트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적으로 단선 결선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뭐고 심볼이 어떻게 되는지 또 약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고 다음 영상에서 각 파트별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